놀라운 소식을 차곡히 모아 한방에 정리해드리는 나라의 TV 한방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이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백기환이 빈소를 조문했다가 유족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침몰 사건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 무려 만여 명 이상이 화나요를 클릭하며 이건 뭔 신박한 개소리지? 진상조사가 원하는 대로 안 돼? 진상을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거야. 그게 당신들이 원하는 거야.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싶은 거냐고 분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월호 유족이 원하는 대로 결론 내는 게 그게 진상규명인가? 도저히 정상적인 뇌구조로는 할 수 없는 이런 말을 어떻게 대통령 신분 달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래서 문재인을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하기 싫어지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감사원이 이르면 다음 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이 절차적으로 타당했는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탈원전 정책이 시작된 과정을 들여다본 감사인 만큼 결과에 따른 파급력이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 때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특히 4.7 재보궐선거 전에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 선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원전의 방사성 물질, 즉 삼중수소 외부 유출은 없었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를 확산시킨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언론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은 논평을 통해 한 지역 방송이 보도하고 여당이 확산시킨 월성 원전 삼중수소 유출 논란에 대해 원안위는 뒤늦게 삼중수소 유출 문제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산자위 의원들은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배포처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여당이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은 그 어떤 변명과 사죄로도 용서받지 못할 일탈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기사를 보도한 지역 언론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규탄 집회를 열겠다는 시민단체의 신청을 허용하라고 지난 16일 결정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법원 앞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열 경우 법관의 직무상 독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금지했지만 법원이 이 처분을 뒤집은 것인데요.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국민 권리보다 법관의 직무상 독립 영향 운운해가며 김명수 보호에 나선 경찰이 참 딱합니다. 그러니 정권의 중견이라는 비아냥을 저듣는 거죠. 이 나라 경찰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경찰인지 자주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했으나 해당 안건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법사위원 6명은 이날 오후 대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난 야당 의원들은 법원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사퇴하라고 압박했으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안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김명수의 새로운 거짓말이 또 들통났다고 합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의 고위 관계자가 광주지법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로 추천한 A 부장판사에게 법원장 후보에서 물러나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 지시에 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A 부장판사가 후보직에서 사퇴했다는 취지의 공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법원 일각에선 또다시 거짓말 대법원장 비판과 함께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무력화한 인사농단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짜 김명수 이 사람 갈수록 태산인데요. 이런데도 사퇴 안 하고 버티겠다는 꼬라지 보면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는 없을 겁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대법원까지 정치에 물들고 거짓으로 일관하는 세상이 됐구나라며 한숨만 나온다고 개탄했습니다. 이번엔 우한 코로나 관련 묶음 소식입니다. 경기 남양주시의 한 공장에서 100명이 넘는 직원이 우한 코로나에 무더기 확진됐습니다. 남양주시는 17일 정오까지 진건읍 진관산업단지 내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직원 115명이 우한 코로나 확진 판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 A씨가 서울에서 확진된 뒤 이 공장 직원들을 전수 검사한 결과
11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받았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5인 이상 집합 금지시킨 문재인 좌파 정권의 방역 허구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아니, 산업단지는 우한 코로나가 알아서 피해간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만만한 자영업자들만 영업 단속한다고 생난리 쳤나 봅니다. 더욱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코로나 터졌을 때 생난리 쳤던 이재명이는 정작 자기 구역 관리는 왜 이렇게 방치하고 방관하고 있었는지 참 미스테릭합니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우한 코로나 백신에 대해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했다며 믿고 맞아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는데요. 미국 FDA 승인도 안 난 백신을 한국 식약처가 긴급 승인했다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을 것 같은데 국민들에게 믿고 맞으셔도 된다는 소리 하기 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기저질환 같은 헛소리 안 하고 문재인 좌파 정권이 무조건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하겠다고 해야 하는 게 우선이지 않나요? 그런데 정작 책임지겠다는 중요한 발언은 쏙 빠졌네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고 문제가 발생하면 왜 또 기저질환 운운하시게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FDA 승인도 안 나는 걸 뭘 믿고 맞으라는 거지? 맞고 죽으면 기저질환입니다라며 우한 코로나 독감 백신 접종 사망 사례에서 이를 기저질환과 연계시켜 책임 회피한 꼬라지를 비꼬면서 문재인 먼저 맞으라고 성토하는 댓글 일색이었습니다. 앞서 문재인 좌파 정권은 15일 효능이 더 확인될 때까지라는 단서를 달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보류한다고 밝혔었지요. 그런 문재인 좌파 정권이 한편으로는 이번 논란이 백신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문재인이나 정세균 총리가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것도 선택지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소식의 한 네티즌은 내용물은 화이자로 채우고 표심한 아스트라제네카인 백신을 맞으면서 쇼할 인간이다라고 강하게 불신을 표했는데요. 그만큼 문재인 좌파 정권은 더 이상 못 믿을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자신을 패싱하고 단행한 검찰 대검 검사급 인사와 관련해 제가 청와대에서 더는 할 역할이 없는 것 같다며 임명된 지 한 달 만에 문재인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신현수 수석을 사의 표명하게 만든 배경에는 박범계 법무장관이 지난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키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영전시키는 내용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일요일 검사장 인사 발표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는 이광철 비서관이 주도한 것이며 신현수 수석은 그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이광철 비서관이 해당 인사안을 문재인에게 들고 들어가 결재를 받았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신현수 수석은 문재인에게 특별감찰관을 빨리 지명해야 한다. 공수처도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리를 감시하는 직책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공석이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신현수 수석이 검찰 문제뿐 아니라 일방통행식 국정의 전환을 건의했지만 묵살당하자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며 문재인을 신뢰했기 때문에 더욱 불통의 벽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신현수 민정수석은 서울지검 검사와 대검 마약과장을 거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냈고 지난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선거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했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을 맡았는데요. 이런 친정권 성향의 인물조차 문재인 좌파 정권의 국정 운영에 기겁하고 손절하고 싶어하는 정도라면 안 봐도 볼장 다 본 거죠. 문재인은 신현수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다음 날인 10일 신현수 수석 사표를 반려했지만 신현수 수석은 설 연휴 이후 다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설 연휴 전 문재인에게 처음 사의를 표명했을 땐 문재인이 알았다며 이를 수리할 뜻을 내비쳤다고 17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문재인이 처음에는 사표를 수리할 뜻을 비쳤다가 4.7 재보궐선거에 미칠지 모를 역풍을 우려해
사의를 만류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아직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완전하게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는 청와대, 오로지 잔악계나 선거 걱정만 처하고 있나 봅니다. 하지만 문재인의 만류에도 신현수 민정수석이 계속 사의를 굽히지 않자 신현수 수석에 대한 청와대 내 기류가 냉랭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재인부터 그렇다고 합니다. 문재인은 신현수 수석의 사의 표명이 공개된 17일 오전 비서실장 등 주요 참모들이 참석한 티타임에 참석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티타임에는 신 수석도 참석했습니다. 문재인은 평소 차를 마시면서 각종 현안에 대해 참모들과 의견을 나눠왔지만 이날은 이례적으로 침묵했다고 합니다. 여권 관계자는 핵심 참모가 대통령의 만류에도 사의를 계속 굽히지 않는다는 사실이 공개됐는데 불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신현수 수석도 이쯤에서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한마디로 패싱당한 민정수석의 기분을 생각했다면 있다고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문재인은 신현수 수석의 사의 철회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신현수 수석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전격적으로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쇼만 하는데 딱히 할 말이 있겠냐라며 설마 삐진 건 아니겠지라며 조소하고 비꼬았습니다. 한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검찰 기소를 앞두고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에 이어 문재인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진석 실장까지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레임덕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및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이성윤 지검장이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니, 검찰이 얼굴 좀 보자고 부르는데 이성윤이는 무슨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왜 소환에 불응하나요? 이 사람 가만히 보니 대한민국 법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나 봅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은 윤갑근 전고검장의 김학의 연루설을 보도한 JTBC와 취재기자에게 총 7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보기 드문 고액배상입니다. JTBC가 보도 근거로 주장한 2019년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면담 보고서 내용이 허위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이 면담 보고서에 대해선 검찰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윤갑근 전고검장이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를 해당 보고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한겨레 신문의 일면 사과로 이어진 윤석열 검찰총장 별장 접대 오보의 근원도 면담 보고서였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 3부도 17일 면담 보고서 작성자인 이규원 검사를 소환 조사하면서 그간 이루어졌던 그의 위험한 공보 활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과정에서 이규원 검사의 수상한 공보 활동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규원 검사는 특정 매체 기자들과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통화한 내역이 드러났습니다. 정상적으로 조사 내용을 알린 것이 아니라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거나 조사 내용과 다른 내용을 의도적으로 특정 매체에 흘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로 인해 이규원 검사는 윤갑근 검사장을 비롯해 진상조사단과 검찰 과거 사위가 윤종천 리스트에 연루됐거나 김학의 전 차관 부실 수사에 연루됐다고 지목한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한 조사단원은 조사단 활동 당시에도 이규원 검사의 위험한 공보 방식에 다른 단원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염려가 높았다고 했습니다. 2019년 10월 11일 한겨레 신문은 윤석열 검찰총장도 2013년쯤 윤종천 씨로부터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일면 머릿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기사는 조사단이 윤 씨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과거 사위를 통해 수사단으로 남겼으나 수사단이 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했습니다. 보도 이후 윤석열 총장은 한겨레 기자 등을 고소했고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사안은 여권 인사들조차 2013년 당시 윤석열은 대검 중수 1과장으로 댓글 수사를 맡아 김학의보다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단 한 번도 그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다며 신빙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후 한겨레는 일면에 부정확한 보도를 사과드린다며 장문의 사과문을 실었고 윤석열 총장은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보도 시점에 이규원 검사는 미국 유학 중이었고 기자들의 질문에 제보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보도에서 지목한 보고서 역시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면담 보고서였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모든 김학의 사건의 검언 조작질은 이규원이 다 했구나. 이런 검사 즉각 구속영장 청구하라. 또한 이규원은 김학의 불법 출금의 키맨이다. 요청서에 가짜 사건 번호 기재 등 수사에 관계없는 과거사 진상위 검사로서 결정적 범죄를 저지른 장본인 이성윤과의 지시, 이행 관계를 철저히 밝혀 구속 수사하라고 분노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